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일 수 있다는데요.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그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미국에서 꿀벌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이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은 꿀벌 군체, 이 꿀벌이 이렇게 집단 생활을 네네. 하잖아요. 이 군체의 60% 이상이 올겨울 나면서 이제 네. 사라졌다고, 못 난 거죠, 겨울에. 그러니까. 근데 꿀벌이 보통 이 과일이든 견과류든 이게 곡물이든 한 식물의 그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꽃가루 바지. 이거를 한 70%에서 75% 정도를 꿀벌이 맡아서 해준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꿀벌이 이렇게 집단 폐사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뭐 농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지난 겨울에 사실 미국이 굉장히 그 이상 기온이 아주 심했었어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 뭐 사이클론 폭탄, 그래서 이 눈폭탄, 겨울 폭풍, 미국 전역을 강타해서 한 미국인들의 한 60% 이상이 이 한파라든가 폭설에 뭐 경보주의보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영향이 좀 크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 정도 나오고, 근데 사실 이게 기후변화나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원인을 아직은 뭐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은 단순히 벌꿀 가격이 좀 올라가겠네. 그럼 꿀값이 좀 올라가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라면서요. 꿀벌의 역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하던데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월드 아틀라스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꿀벌이 사라진다 그러면 꿀을 과연 내가 얼마나 먹지? 사실 우리 네네. 그렇게 뭐 꿀을 많이 먹지는, 주식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이 영향을 좀 작게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꿀을 세계에 생산하는 게 185만 톤이래요. 185만 톤. 예,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이 역시나 이것도 45만 톤 제일 많이 생산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튀르키예, 인도,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인데, 사실 이 꿀 자체는 물론 양봉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업이고 농업 생산품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 꿀벌이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 때문이겠죠. 네네. 이제 그 꽃가루를 옮겨주는 역할, 이 수분 매개체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식물의 번식이라든가 씨앗, 열매 맺는 거, 꿀벌이 없으면 안 되는 식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계에 이 벌이 2만 5천 종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꿀벌이. 네네. 이제 말벌 이런 거 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꿀벌은 어떤 식물종과 유난히 뭐 관계를 많이 맺기도 하고, 그래서 생태계에서 굉장히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수분, 이 꽃가루 전달하는 거에서는 식량작물의 경우는 이 꿀벌이 70% 정도 영향을 미치고, 과일이나 채소는 한 35%가 꿀벌에 의지를 한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 이번에 얘기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사과, 아몬드, 딸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당장 꿀벌이 없으면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게 꿀벌 얘기가 나온 지 좀 됐어요. 네네. 근데 이미 2011년에 그 유엔 환경계획, UNEP에서 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이제 100가지 농업
이제 품종들, 네. 이 100가지 작물 중에 70종 정도가 70종 이상이 꿀벌에 의해 수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는 게 뭐 5조 달러어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고 또 우리는 아무래도 인간 중심으로 농업과 먹을 거 가격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꿀벌의 존재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뭐 하나가 어떤 종이 사라지면 바로 그 생태계의 균형이 바뀌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먹이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네네. 참 보면 볼수록 자연은 신비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세계적인 환경 단체죠. 얼스워치라고 하는 곳에서 지구상에서 절대 사라져선 안 될 생물 5종만 딱 꼽았는데 그중에 이제 꿀벌, 영장류, 플랑크톤, 박쥐도 들어있고 균류도 들어있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꼽은 게 꿀벌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거기서 꿀벌을 예로 든 거는 뭐 영장류나 플랑크톤이나 박쥐, 균류 이런 것 중에서 식물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겠죠. 네네. 그래서 식물의 특정 종이 아니라 이 꿀벌이 꼽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꿀벌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은 식물군이 변합니다. 이제 꿀벌이 주로 한 지역에 어느 꿀벌이 주로 수분을 해주는 식물들이 사라지면 뭐 이제 다른 그 꿀벌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했던 식물군이 굉장히 용성하겠죠. 그런 식물 그리고 자가 수분이라고 이제 스스로 꽃가루를 전달하는 이런 식물들이 우세해진다든가 그래서 특정 지역의 식물 생태계 자체가 이제 변화를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결국 식물로 끝나지 않겠죠. 동물이라든가 미생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뭐 한 그 영국 네덜란드 쪽에서 예전에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었는데 네네. 뭐 1980년대 이후로 이 허브 종류 민트, 바카라 그러죠. 민트라든가 뭐 완두콩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야생화의 개체 수가 한 70% 정도가 이 지역에서 유럽에서 줄어든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꿀벌이 줄어든 거하고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 생태계가 변한다는 거는 결국은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식물에 의존하던 동물이라든가 다 먹이랑 서식지가 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꿀벌 이 작은 게 뭐가 그렇게 영향이 있나 싶지만 토양 생태계, 네네. 이 토양과 그 다음에 물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 계속 동어 반복인데 꿀벌이 식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특정 식물군이 줄어들게 되면은 식물들의 뿌리가 땅 속에서 갖고 있는 수분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토양 침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기후 변화도 악화되는 거고 인간의 농업 생산량도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우리 뭐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뭐 어디에 태풍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나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꿀벌의 날갯짓을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꿀벌의 날개짓이 우리 사람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특히 농업의 역사는 뭐 꿀벌과 함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그 귀중한 소중한 꿀벌들이 최근에 갑자기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이유가 네네. 딱히 하나를 꼽기는 힘든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기후변화죠. 기후변화. 근데 기후가 네. 달라지니까 막연하게 모든 종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라고 하기엔 꿀벌들 같은 경우 왜 문제가 되냐면 기후변화라는 게 결국은 날씨의 패턴이 바뀌고 이 계절에 이 날씨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날씨들 극단적인 기상 그 온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꽃축제 전국의 꽃축제 일정이 바뀐다. 꽃의 개화 시기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네네. 꿀벌 입장에선 정말 생존의 위기인 거예요. 혼란스럽겠네요. 예, 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특정 지역에 지금 꿀벌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꽃 피는 시기가 달라졌고 일단 먹이를 먹을 게 없어지는 문제. 그다음에는 온도 자체가 꿀벌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그러면 그 꿀벌이 보통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온이 한 30도 조금 웃도는 33도에서 35도 사이, 네네. 요 사이라고 해요. 이때 제일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도 그 기온 벗어나는 날씨 이제 늘어났잖아요. 네네. 35도 넘어서는 날씨. 이제 이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꿀벌들이 굉장히 생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둥지의 온도가 35도가 넘어서면은 그 경우에는 꿀벌의 이제 애벌레들, 유충들이 거의 다 많이 죽는다고 해요. 생존율이 아주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이거 뭐 극단적인 기후지만 뭐 48도 이렇게 되면은 네네. 꿀벌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런 극단적인 날씨가 지구촌 곳곳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낮 기온이 12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도 또 꿀벌이 이제 먹이 활동을 멈추고 여왕벌은 산란의 차질을 빚고, 근데 이게 원래 꿀벌들의 그 생태 사이클과 다른 시기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교란이 되겠죠. 그리고 겨울철에 다른 때보다 갑자기 한파라든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다 그러면은 나갔던 꿀벌이 둥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 군체 붕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네네.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습도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 곳곳에서 이제 가뭄이 많이 든다든가, 그다음에 뭐 우기가 사라지는 지역들도 많고, 그다음에 사막화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습도가 줄어들면은 몸집이 큰 꿀벌들만 남고 이 주로 살아남고 나머지 작은 종들은 많이 줄어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외 요인이라면 서식지 줄어드는 거, 네네. 숲과 나무가 이제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인간이 저지르는 일 중에서는 이제 살충제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이런 살충제 계열이 있는데, 그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정 제초제랑 같이 쓰는 거, 이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살충제가 결국은 곤충, 해충의 신경계를 교란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농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가정 내에서 해충 방제도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규제를 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요즘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꿀벌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꿀벌이 우리 뭐 다큐라든가 이렇게 많이 보는 춤을 추면서 서로 어디 방향에 뭐 꽃이 있다 그러면서 집을 찾아가고, 근데 그런 것을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를 들고 있는 게 대기 오염이에요. 네. 사실 우리는 꽃향기 뭐 아주 강해야지만 맞지만 원래 이제 꿀벌 같은 경우는 이 한 1800년대에는 어떤 연구 결과로 봤을 때 800m 정도까지 꽃향기가 날아갈 수 있었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뭐 한 200m밖에 못 간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뭐 민감하고 우리는 코가 발달해 있지 않지만 꿀벌한테는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기 많이 나왔는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송전선이라든가 이런 데 네. 전자기장이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그다음엔 또 그 꿀벌들의 벌집에 해를 미치는 진드기 같은 해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꿀벌들이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생태계는 오묘한 게, 꿀벌들도 여러 식물들에서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대 농업은 드넓은 지역에 단일 작물을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꿀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꿀벌들의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꿀벌들을 해친 해충들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사람뿐만 아니고 꿀벌도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세상에서 단순히 꿀벌의 개체 수가 감소한 걸 넘어서 가지고 심지어 멸종까지 이야기하는데, 더 깜짝 놀란 거는 그 멸종 시기가 2035년. 그러면 올해가 2025년이니까 10년 뒤면은 진짜 꿀벌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세계 꿀벌의 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매년 5월 20일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세계 꿀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2017년에 그 네. 슬로베니아가 제안을 해가지고 유엔에서 지정을 했는데, 네네. 이제 꿀벌이 사라진다 이런 경각심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제정을 했겠죠. 근데 이 꿀벌의 감소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저도 한 2000년대 후반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보고가 되는데 이게 무슨 꿀벌이 전체 세계에서 다 사라진다라기보다 특정 종들이 급감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오고 교란이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 꿀벌의 군체가 갑자기 한 지역에서 사라지는 거, 네. 이거를 그 꿀벌의 이제 군체 실종 혹은 군체 붕괴, 그래서 뭐 CCD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 꿀벌들이 뭐 꽃가루나 꿀 채집하러 나갔다가 못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그 벌집 안에 이제 애벌레 그 유충들이라든가 이제 죽게 되는 이런 걸 가리키는데, 이게 처음 보고된 게 2006년이에요. 그때 미국에서 이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됐죠. 네네. 근데 세계에 꿀벌이 몇 마리나 될까요? 많을 것 같긴 한데. 예, 사실 우리가 꿀벌이 몇 마리인지는 알 수가 없고, 네. 이 통계에서는 꿀벌의 이제 군체 수를 세요. 근데 과학자들 추정으로는 이 꿀벌의 군체 콜론이라고 부르는 게 뭐 한 10억 개가 넘습니다. 근데 10억 이제 개. 아시아에 네네. 가장 많고, 그래서 꿀벌의 마리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꿀벌의 마리수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되살려서 꿀벌이 살아나는 거면 참 좋을 텐데 그거의 영향은 미미하고 양봉이 늘어서 그래요. 중국 네, 같은데. 네. 그래서 꿀벌의 개체수 자체는 살아나고 있는데 꿀벌과 관련된 생태계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는 상당수의 꿀벌 종들이 줄어들고 멸종하고 무언가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제 기억이 2022년이었나요? 그때 네네. 이게 원래 예전에는 뭐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더라 정도였는데, 그때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때 뭐 대충 추산해 보니까 뭐 77억 마리, 78억 마리가 사라졌다. 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양봉이라든가 이런 걸로 키우고 있는 걸 비롯해서 꿀벌의 뭐 16%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때 그 해에 그랬던 거는 10월 초까지 굉장히 그 해 이상 고온이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거, 이렇게 된 게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이제 숲이 줄어든 거겠죠. 네. 이제 꿀벌이 꿀을 채집하는 이제 대상, 그런 식물, 이거를 밀원이라고 하는데 이 밀원의 면적이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반세기 동안에 70%가 줄어들었다. 사실 우리 뭐 숲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꿀벌도 정말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들어진 거죠. 네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지금 현대 기술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뭐 입만 열면 다 AI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혹시 꿀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꿀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꿀벌 로봇 같은 거 막 그렇죠. 날아가서. 네, 뭐 드론도 있을 수 있고. 예. 이 꿀벌 군집 붕괴 이게 얘기 나온 다음에 네. 실제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네. 이거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의 연구팀이, 그러니까 미니 드론이죠. 아주 작은, 이제 우리가 뭐 꿀벌 로봇이라고 이제 편의상 표현을 하지만 그런 드론 형태의 로봇벌 이제 뭐 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인공지능을 결합시켜서 꽃을 인식하고 수분할 수 있게 하는 거 뭐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흔히 많이 하는 방식이, 그 꿀벌이 모자라니까 일단 사람이 하는 거, 붙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제 수분해 주는 거. 이거 이제 하우스라 그러는 이제 온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좀 하기도 해요. 실제로 하는데 그거는 뭐 한계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특정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그거는 꿀벌이 대체는 못하지만 꿀벌의 개체수가 줄어도 꿀벌들이 그 대신에 수분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꽃에다가 화학 물질을 이제 뭐 투여한다든가 해가지고 벌들이 잘 찾아오게 하는 이런 방식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꿀벌 자체의 유전자를 이제 변형시키는 거. 네. 그런 연구도 얘기가 돼요. 이제 꿀벌을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진드기라든가 해충 때문에 면역력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꿀벌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제 꿀벌의 유전자를 조작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기생충의 저항성 갖도록 이제 꿀벌의 이제 뭐 유전자를 편집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꿀벌이 떼죽음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꿀벌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기술적인 해법을 말씀드렸는데 네. 전부 다 지금 이제 연구 단계고 초기 단계고 사실은 꿀벌의 자연적인 활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런 걸로. 그리고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우리가 하는 섣부른 조치들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아직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해법에 그렇게 한계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제초제라든가 살충제 이런 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제 사용을 규제하고 이제 결국은 그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은 그저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구정은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